사과하라, 윤석열과 절연하라. 계엄 1년 기점으로 쏟아진 요구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율도 올리고 싶고 중도 확장 그 모든 것들에 다 공감을 합니다. 모든 것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대표 흔들기 질문에는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나 그래도 저는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일정을 줄이고 릴레이 의원 면담에 돌입한 장 대표. 그런데도 마이웨이 우려가 여전한 이유는 저만의 계획 발언 공개 이전에 이미 대표를 향한 강력한 쓴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나만의 계획이 있고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장동혁 대표. 그의 타임 스케줄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인데요. 조금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지지율도 올리고 싶고 중도 확장 그 모든 것들에 다 공감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 다른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듣고 내 감각을 믿고 근데 주변에서 계속 이제 저한테 다른 감각들을 주입하면 저도 계속 이제 불안하죠. 그러나 그래도 저는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진영 의원님. 내 감각을 믿고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윤한홍 의원 이야기 조금 하고 해도 될까요? 예. 장동혁 대표도 정치하는 게 문제 있습니다만 윤한홍 의원은 저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데리고 온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먼저 정계 은퇴해야 될 대상이 장동혁 대표한테 저런 말하는 게 정말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당의 대표는 공당의 계획이 있어야지 저만의 계획이 있으면 안 되죠. 장동혁 대표의 계획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극우적 행태를 취함으로써 우리 내부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안은 다음에 윤석열의 1심 선고가 나면은 그때 가서 윤석열과 절연하고 중대화 전략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즉 윤상현 의원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1년만 지나면 국민들은 다 잊어버린다. 그런 것처럼 나는 좌도 갔다가 우도 갔다가 지금 내가 정치 행보를 아주 자유롭게 해서 내 핵심 지지층을 만들어서 다음 대권 주자로 커가겠다. 그런 식의 계획을 나만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정치인은 이제 말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행보도 중요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여러 의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초재선 의원도 만나고 중진 의원도 만나고요. 그리고 대변인단도 만나고 많은 분들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라는 자리, 대표라는 자리는 좀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죠. 그런데 그 시기가 12월 3일 계엄의 1년이 되는 날이었느냐 아니면 내년 초가 될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나름대로의 스케줄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측으로 더 갈지 아니면 중도로 더 갈지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것만 마냥 가는 게 아니고요. 또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딩이 나만의 계획이라고 했을 때 독불장구처럼 내 생각에 파묻힌다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어떤 방향은 제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속의 이견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당내에서 사실상 비대위나 그런 것들을 공식화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비대위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월 달에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한 3개월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실력 발휘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특정 여론사이기 때문에 수치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간이 되면 다룰 수 있는데 12월 초에, 그러니까 11월 달에 그 초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가 한 2자릿수 격차였습니다. 예. 민주당과. 그렇지만 지금은 한 자릿수로 격차가 줄어들었고요. 오차 범위를 약간 상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특정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방점을 두고 무게를 두느냐에 좀 여러 가지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아마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말씀하신 그 수치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2자릿수 차이였다가 12월 첫째 주에 한 자릿수로 좁혀진 그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당내에서 이런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김기웅 의원은 말씀하셨는데 같은 당인 김동원 의원 의견 어떠세요? 예,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거 당 안팎에서 여러 의견이 분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의미 있는 내용이 12월 3일, 즉 계엄 1주년과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 아니겠습니까? 12월 3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중도층을 더 보듬어야 된다. 윤곽의 절연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 서명을 올린 분이 25분이나 됐는데요. 불과 일주일이 채 되지가 않았는데 이게 45명까지 늘었다라는 것이 지금 저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일을 하는 주축이 되는 인사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5명에서 약 열흘 정도 간에 20명이 또 추가 합류를 했다. 물론 추가 합류를 하는 것이 반장동혁 대열에 합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윤곽의 전열을 확실하게 하고 계엄 사과 이것은 10번이면 어떻고 15번이면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거에 민주당의 프레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동참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 세력이 점점 넓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단 저는 충북 청주시의 책임을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입니다만 주말에도 3일 동안에 내내 당원 및 시민들과 각종 행사를 통해서 접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분의 어떤 그 저간에 흐르는 물밑의 그 심정은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불특정 다수, 침묵하는 다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중도층이자 나는 지금 이쪽 저쪽도 다 지지를 안 해. 나는 무당층이야 하는 분들이 적어도 이른바 수도권이라든가 캐스팅 보트를 준 충청권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당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 그쪽 당에 표 다시 다음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표를 줄 마음이 없어요. 당 먼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장 대표 그 말씀 중에 100일이 지났습니다마는 나만의 어떤 스케줄이 있다. 100일이면요 많은 국민들이 충분한 시간 변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론조사가 천천히라도 우상향을 하고 있었냐라는 의미에서는 지금의 퀘스천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장동혁 대표도 결단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다. 빠른 시간 내에 더 쇄신을 위한 결단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역민의 민심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예. 장동혁 대표 사과 계엄사가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1주년이라는 것이 어쨌든 상징적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국민들께서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실 여론조사에 최근에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론조사는 추세를 봐야지 그렇게 ARS 여론조사 몇 군데에서 나타난 양상을 보고 그것이 지지율의 변화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지금 가시는 대로 저만의 계획을 갖고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을 정말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당내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들, 중진, 초선들 만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아마 저만의 계획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그게 통해서 장동혁 대표를 믿고 가보자라는 여론이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조직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지난 12월 3일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저만의 계획을 얘기한다고 하면 당내에서는 그게 당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계획이다. 예.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 없이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글쎄요, 그게 이제 지난 대선 결과에서
그 와중에도 40% 이상을 얻은 득표율을 혹시나 기대하고 그거에 안주해서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 당시 대선 지지율은 혹시나 이것이 보수 전체의 괴멸을 우려한 집결 현상이 나타난 것뿐이고요. 그 이후에 민심은 상당히 변합니다. 보수나 중도 보수 또 극우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전혀 지금 착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타당의 문제이고 경쟁하는 야당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가는 것이 국민 전체를 위해서 우리 정치 전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다른 목소리가 더 나와야 그나마 보수 재건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회 정치라는 게 두 날개가 모두 건강하게 펄럭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대표 리더십 위기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인 1표제 부결 때문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노력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내서 빠른 시간 안에 재부의해서 다시 중앙위원회에 의결 절차를 밟겠습니다. 네, 박지영 의원님. 이거 정청래 대표의 대표 후보 시절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부결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 당내에서는 이게 크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했어요. 언론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갈등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이슈화 됐을 뿐인데요. 이게 왜 부결됐냐면은 성원이 안 됐습니다. 중앙위원들의 투표율이 낮아서 이게 부결된 거거든요. 그 전에 여론조사도 보시면요. 참여율이 한 20%도 채 안 됩니다. 그만큼 당원들이 윤석열 내란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되고 한숨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이슈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우리 정청래 지도부에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이런 구조적 문제, 당원 구조적 문제보다 민생 경제 정책을 지방선거 중심으로 개발할 시기가 이제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결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공개 비판도 좀 나왔습니다. 보면 당내 민주주의 문제다, 성찰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 준비한 조승래 사무총장 용퇴하라, 제대로 하라는 당원의 명령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상대당이지만 이게 친명계 중심으로 좀 반발이 나왔다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면 강득구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표 지낼 당시에 수석 사무부총장이었고 또 김민석 총리와도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분석하기에 아주 쉽고 명쾌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의 정청래 불신임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당연히 신임하지 않는다라는 그 메시지의 표현에 다름 아닙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는 중앙위라는 이름이 있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략 한 600명에서 한 700명 정도 위에 저도 물론 당연히 중앙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이 정치 고관여층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주요 당직자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 당의 아주 핵심적인 여론을 흘러보내는 그런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여율이 20% 안 된다 하는 것도 물론 심각한 얘기지만 여기서 부결이 됐다 하는 얘기는 1인 1표라는 정말 이 등가성의 명분을 얻고 시작한 그 정청래식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결이 됐다. 이거는 100% 불신임입니다. 그래서 이 정청래 대표가 그 심각성을 알고 다시 회부를 하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뒤늦게 노선을 정리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정청래의 지금 최대의 위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단지 실무적으로 준비가 안 됐을 뿐입니다. 1시간 반밖에 투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불신임 아닙니다라고 주워 담던데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임으로 생각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마 정청래 호도 상당한 위기를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그 견해입니다. 이게 또 미묘하게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난 사람이 3명 있고요. 그 자리를 채우는 선거가 내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조기현 의원님, 네.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뭐 계파 갈등 우려 이런 것도 언론에 관측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과장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뭐 문제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출발은 친명 친청 갈등 뭐 여기서 출발하는 건데요. 이게 실제하지 않는 프레임입니다. 물론 당원분들 중에는 이 정청래 대표나 당의 어떤 사법 개혁안이나 일부 이 개혁안에 대한 소위 급속한 추진이 대통령의 이 성과를 훼손하는 자꾸 흐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원들 간에 조직적으로 갈등이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일부 보수 언론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뿐이고요. 지금 사안 자체도 당내 어떤 민주적 절차와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고 이게 중앙위원회의 표결로서 그냥 나타난 것뿐입니다.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 역시 이 1인 1표에 대한 원칙과 방향에는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대의원제를 보완하는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이렇게 왜 급하게 가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게 일정 정도 당원 이 중앙위원회 여론의 공감을 얻으면서 부결이 된 것뿐입니다. 그뿐이고 그래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예산국회가 끝난 지금 상황에서는 지방선거를 준비해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아마 당과 대통령실이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당정대 간에 아무런 뭐 갈등이나 문제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상대당이지만 분석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친명 친정 분열시키려는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표정이 저렇게 어두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단순히 언론과 정치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3년도에 당대표를 할 때 1대 60이라는 권리당원 60대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인데 그거를 1대 20으로 낮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명행사, 친명행사를 통해서 당을 접수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 방식을 누구보다도 정청래 대표가 알아서 본인이 공약으로서 했던 게 당원 주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인 1표 맞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되는데 왜 본인은 못하겠느냐 했는데 조직적으로 중앙위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하고 의원들과 그리고 지역위원장들 정치 고관여층이라는 우리 김동원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거부를 했죠. 그래서 제적위원회 21명이 모자란 상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8월에 있을 전당대회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고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민주당의 청년 행사 모임에 정청래 대표와 함께 간다고 합니다. 국무총리가 민주당 청년 모임에 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볼 때는 지금의 지도부보다는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가 지금의 1인 1표 관련해서의 어떤 당원 투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 전재수 장관 인터뷰가 있어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박진영 의원님, 김기웅 의원의 의견에 반론을 좀 하신다면요. 지금 내년 8월이거든요. 많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갈등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공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입니다. 저는 뭐 별 체제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오늘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요것만 짧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이런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 잘하긴 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했네요. 지난 8일에 이 글을 오늘이네요. 오늘 올렸습니다. 이건 박진영 의원님 뭐 같이 이제 소리 나오더라고요. 예, 네.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그 민생 업무를 잘하니까 거기에 대한 동질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수원의 염태영이라는 국회의원이 계신데요. 경기도지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회의원 염태영 하면 여론조사가 한 자릿수가 나옵니다. 전 수원시장 염태영 하면 두 자릿수가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보다도 단체장 등 민생과 경제에 집중했던 정치인들을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정도면은 정말 사전 선거 운동의 그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얘기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장관 인터뷰가 있어서요.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